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전화기 어디 갔지? 나가려고 하는데 출근 시간에 바쁜데 아무리 찾아도 전화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내 전화기 못 봤어? 지금 네가 나한테 전화하고 있잖니. 저도 가끔 그럽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었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애교라고 쳐도 부모님 세대 그리고 고령층은 이런 일이 잦아지면 나 혹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거 그 기억력 감퇴 혹은 질병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 계시다고 하거든요. 덜컥 겁이 난다는 말씀들도 가끔 하시는데 그래서 TV 틀 때마다 나오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혹은 가족들이 걱정돼서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 다 주목해 주세요. 오늘 치매보험 탈탈 털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 알려주실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매보험이요. 이게 내가 가입하는 거예요? 남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입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계약자라는 게 있고 피보험자라는 게 있고 수익자라는 게 있는데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을 가입하고 돈 내는 사람 가입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수익자는 이제 보험금을 타는 사람인데 내가 내 의사로 보험을 가입하고 내가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는다. 그럼 내가 계약자가 되고 내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마 수익자는 그러면 자녀라든가 아니면 이 가족들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돼서 내가 나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둘 다 동의는 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게 드물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 그 주변에도 어렵지 않게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많죠, 요즘에는. 사실 치매 자체에 대한 치료비보다 이분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 네. 간병이 더 어렵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간병 비용도 다 보장이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간병비라고 표현을 하는 건 보험사에서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병비에 대한 개념은 매달 꾸준하게 월 들어가는 치료비를 따박따박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간병비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보험금 진단,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 메뉴 중에 치매 간병비 지급 이렇게 해놓고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간병비로 쓰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1,000만 원을 그래요 10달 동안 쪼개서 매달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간병비라고 할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런 간병비의 개념과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얼마만큼이 어떤 상황에서 지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치매 보험 관련해서 분쟁들을 보면요. 이게 그렇죠. 네. 내가 느끼기에는 상황이 심각한데 네. 보험사는 이거는 중증에 해당이 안 돼서 보장을 안 해드려요. 이럴 때가 있다고들 하세요. 네네. 최근에는 어때요? 예전에는 이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자면 암보험 같은 경우에 암에 걸리면 보험금을 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암의 종류를 이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종류를 구분한다기보다 정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인 경우에만 지급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중증이고 중등도냐 이 기준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그러게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CDR 척도라고 하는 임상 치매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식사가 가능한지 외부 활동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점수화 시켜가지고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나누는데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되면은 경증이라고 부르고 3등급에서 5등급이라고 부르면 중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개념과 이제 보험사에서 부르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경증 치매면 그러면 초기 치매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 의미하는 경증 치매와 다른 경우. 그래서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고객님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급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많이 됐죠. 한 1년, 2년 정도 즈음에는 그때부터 이제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요즘에는 그런 내용들이 워낙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면
웬만한 치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는 보험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 답 하나 해드릴게요. 네. 5259님, 아버님이 조금씩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데 지금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물어보셨어요. 쉽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알릴 의무라는 거 하잖아요. 고지 의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라고 하는 항목들을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대로 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장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입이 안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그 알릴 의무상에 우리가 네. 고지를 할 때의 기준은 병원에서의 진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즉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자면 5년 이내에 수술을 받은 적 있냐 혹은 3년 이내에 장기간 입원을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의약품 치료를 받은 것이냐 이런 것들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객님이 아프십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시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진료 예약을 잡아놨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요거는 검사를 좀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소견 같은 걸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질병의 증상과 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서 무조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게 고객의 이제 가입자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지를 좀 따져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증상이 있거나 병원에 갔었다면 가입이 좀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터미네이터 T850님 아이디가 특이하네요. 치매보험은 몇 세부터 가입이 되는지 조건이 뭔지 몇 회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을 네, 물어보셨는데 보험금 수령 요거는 아마 보험사마다 약관에 따라 다를 그렇죠. 테고 흔히 얘기하는 케바케라고 하죠. 몇 세부터 이게 정해져 있나요? 보통 뭐 성인이면 가입이 가능한데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해요. 뭐냐면 나는 젊었을 때부터 미리 네. 돈 벌 때 가입해야지라고 하면 장점은 쌉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지금은 없으니까 그렇죠. 먼 미래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좀 싸게 내는데 문제는 지금 20살인 사람이 40년 정도 후에 치매가 걱정돼서 가입을 해놨다. 그거는 좀 비용 편익이 네. 그렇죠. 40년 후에 물가 가치, 이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또 적은 보험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찍 가입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늦게 필요는 한데 한 50대 정도 들어서서 가입하기에는 또 보험료가 너무 비싼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치매보험이라는 게 상당히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계륵 같은 느낌 그런 기분이 계속 드실 거예요. 소장님이라면 가입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치매에 자꾸 치매라고 하니까 약간 좀 죄송스럽긴 해요. 뭐냐면 지금 정식 명칭이 치매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게 한자로 보면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해가지고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국 같은 조선시대에도 경우에는 매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요즘에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뭐 인지저하증이나 인지증이라고 부르자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식적으로 명칭이 순화되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지간에 다른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혜택들을 보면은 그런 인지저하증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이 보장 장치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부족한 부분을 잘 따져봤을 때는 내가 이걸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모으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효율이 떨어지기도 해요. 요거는 개인의 사정에 네. 따라서 잘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 치매 증상의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보험사 지급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네네. 이게 보험금 받을 때에도 네. 증상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맞아요. 예, 당연히 경증이라고 한다면 발병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이 좀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비쌉니다. 내는 돈이. 그러니까 예전에 안 해줬던 경증 치매를 우리는 보장해줍니다라는 보험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료가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보험료는 비슷한데 여기 경증도 해주네? 그런데 보험금이 아주 적게 나오거나 그런 식이고요. 또 보통 이제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을 해놓고 경증에 걸렸을 때는 그거의 일부를 주는. 예를 들어 중증 치매에 걸리면 저희가 보험금 1,000만 원 드립니다. 그런데 경증 치매도 보장해드려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1,000만 원 중에 200 드리고요. 나중에 중증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800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된 데도 있어가지고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예. 싸고 많이 주는 상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많이 낼 필요가 있느냐? 네, 지금 그렇죠. 많이 냈을 때 이 액면가가 향후에 물가 수준이 반영이 되는 가격이냐? 네. 요걸 따져보셔야 되고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할 때는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금도 크지 않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요. 만약에 내가 네.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치매라는 병이 발병이 됐어요. 예. 그러면 보험금을 받는 것도 이걸 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면 배우자나 자식들이 자동으로 수령이 좀 돼야 할 텐데 네. 혹여 알리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보험 자체적인 장치가 있고 법적인 장치가 하나가 있는데 이 법적인 장치는 이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내 재산의 처분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나의 이 판단들을 전부 다 후견인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시간이 장기간으로 소요되는 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자체에서 마련해둔 제도가 있는데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험과는 달리 이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고객님이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는 누가 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고 수령을 할 것이냐를 미리 지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인데 이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지정해 놓는 비율이 1%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보완이 됐는데 이걸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하고 그 대상은 누구냐? 대상이 조금 한정적이에요. 뭐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삼촌이네 친족 뭐 이렇게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보완이 돼서 뭐 2명 이상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게 계약 중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깜빡 잊어버리고 혹시 넘어가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이 지정대리인을 지정해 놨는지 아직까지도 이제 지정 안 해놓는 비율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지정 안 해두셨다면은 보험사에 요청해서 중간에라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지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도 이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시대라 좀 예.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게 외동의 1인 가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많습니다. 예. 그 차후에 친척이 없어요. 네. 뭐 부모님이나 나를 돌봐줄 삼촌 이내에 친인척 없어요. 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 실제로 이게 작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나는 1인 가구인데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지정 대리인 범위 중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도 지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이걸 거절을 했었고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량한 위탁 관리인 사회적인 관리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일각에서는 치매보험 광고를 할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거 잘 들어두시면 혹시 병에 안 걸리면 더 좋죠. 네.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예. 진짜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분쟁이 또 늘고 있어요. 큰일까지 납니까? 큰일 납니다. 네. 뭐냐하면 예전에는 경증치매냐 중증치매냐 가지고 분쟁이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분쟁이 생기냐 하면 이거 저축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저축이 아니더라라는 거. 이거 왜 저축이라고 얘기하냐면 특히나 무해지 환급형 치매보험이라는 것을 이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보험료를 내는 중간에는 해약 환급금 중간에 해지하면 우리가 한 반 정도도 못 돌려받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보험들이. 그런데 이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환급금이 없습니다. 대신에 일반 치매보험보다는 한 20% 정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일반 치매보험이 10만 원 낼 거면 이건 8만 원만 내도 됩니다. 대신 20년 동안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하셔도 한 푼도 안 드리고 20년이 지난 시점엔 어떻게 되냐? 10만 원씩 내던 분과 똑같은 환급금을 드립니다. 원금대로만. 그렇죠. 연금보다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씩 낸 분이 예를 들어 10년 동안 1,200만 원 내고 10년 후에 해지했더니 한 1,300 가져간다. 근데 8만 원씩 내던 분이 10년 동안 내면은 1,200만 원을 내진 않았지만 똑같이 1,300만 원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환급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율 자체는. 그래서 이득인 것처럼 보이네요. 10년 후에 가서 20년 후에 가서 네. 해지하면 환급률은 훨씬 더 높으니까 이걸 그때 가서 노후 자금으로 쓰셔라라고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중도에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 아니면 아주 적은 금액을 받는다는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분쟁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얘기하기를 이 상품 설명서 가장 중요한 설명서 핵심 상품 설명서 앞에 빨간 글씨로 본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보장입니다라고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저축의 목적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거 그거는 알고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상품은요. 이게 본인이 그 보험의 혜택을 보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우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산이 있는데 설사 비가 안 왔어도 우산은 항상 거기 존재했기 때문에 네. 우산 사용료가 지급이 된다 보험사에. 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따로 보장이 되는 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보험을 너무 많이 들어두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치마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공부를 꼭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건강보험 다 가입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건강보험료의 약 8.5% 정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라는 걸 내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노인성 질환이나 아니면 65세 이상 됐을 때 그런 이 관련된 질환들이 있어요. 요게 걸리게 되면 뭐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나 아니면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를 때 급여를 제공을 해줍니다. 뭐 적게는 내 부담금이 15%에서 뭐 많게는 20%인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내가 실제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래도 나는 부족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보험 가입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뭐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관련 책자가 있어요. 굉장히 혜택이 많으니까 네. 이거 먼저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치매보험은 가입 여부라든가 필요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들 나라에서 해주는 보장이죠. 그렇죠. 요거는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시간 날 때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입니까? 2754님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그 저희 보험 얘기하고 있는 나중에 보내주셨는데 기가 막히네요. 저는 초콜릿 대신 전복이 받고 싶은데 초콜릿의 대체품 전복. 와 이거 기발한데요. 내일 또 대보름이더라고요. 내일은. 그래요? 예. 2754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저는 영탁 씨의 전복 먹으러 갈래를 듣고 요걸 듣고 아내가 눈치를 채고 초콜릿 대신 전복을 줬으면 좋겠다. 이거 힌트가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 초콜릿 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네, 전혀 생각 안 하신 김현우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